안녕하십니까. 인문조직자원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구주차 2강,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구변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구변이란 뜻은 여러 가지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화라는 것은 그죠? 만일의 사태에 의해서 어떻게 적응을 해갈 것인가. 즉 변화, 즉 변칙에 대한 임기응변을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실리와 그 임기응변에는 그죠? 변화가 생김으로써의 실리와 손해가 함께 공존하니까 장수자는 그죠? 실리를 잘 터득을 해서 실무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장수는 그럼 위기에 어떠한 대비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수 위기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는 어떤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글쎄 이게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그 5가지니까 제가 다른 기업의 강의를 할 적에 이 장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이거를 발췌해서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쵸 좀 요 한 줄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공부를 해보면 시고 역시 그러므로 그죠? 역시 그러므로 지자지려 지혜로운 자의 근심은 그죠? 지혜로운 장수의 염려는 그죠? 뭐 자자는 그죠? 장수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모두를 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 모두라기보다는 장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장수라면 장수에게는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라는 것은 반드시 혼잡하고 있다. 그죠? 그 혼잡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득과 손해로서 혼잡을 갖고 있다. 그렇죠? 갈등이죠. 참 특히 뭐 옛날에 2,500년 전에도 이런데 그죠? 현대에도 되게 혼잡스러운 거 그죠? 번뇌 그죠? 고민 이런 것들은 이득과 손해에 대해서의 싸움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그 외 것도 있지만 참 고민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이 생기고 이런 거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욕심 안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혼잡을 지혜롭게 가느냐, 그죠? 참 어린아이도 있죠, 그죠? 이, 어린아이도 무슨 고민이죠, 그죠? 아마 손해를 봐서 그럴 거예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손해 보면 고민이 쌓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고민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잡우리라, 잡우를 그러니까 혼잡 어디에서 혼잡이 생기느냐면 그죠? 이룬 이득이서 혼잡해지면 섞이면 이룸에 대해서 그죠? 일단 이룸에 대해서 혼잡이 발생하면 그죠? 이득이 작아졌고 내가 원래는 그죠?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그죠? 직장에서 이런 일 많잖아요, 그죠? 이득이 줄어들면 그죠? 이제 섞이면 이내 이내 직무가 가능한다. 뭐가 가능? 신뢰가 가능하고 그냥 신뢰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서로 이득이 섞여 있으면 서로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서로 이득이 다니면 참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에서의 신뢰는 그죠? 이득이 만약에 섞이게 그죠? 요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는 성공하기 위해서인데 그 성공을 원한다는 것은 그죠? 이득을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직무는 그죠? 이내 직무라는 것은 신뢰가 가능하고 신뢰가 뭘까요? 신뢰는 모든 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좋아야 그죠? 기업도 소비자들한테
충성의 가치를 그죠?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라는 것은 그죠? 서로가 진정성이 깨지면 그죠? 진정성이 무너지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동료 간에도 그렇고 상사와 부하 간에도 신뢰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크게 세 가지 중에 진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말을 잘하는 영업사원보다 말을 안 하고도 그죠. 솔직하는데 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영업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건 이제 진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나의 진정성을 인정해 줬을 때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신뢰가 가냐면 그죠?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가 무슨 말했는데 그걸 먼저 공감을 해주고 딱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공감은 난중 문제고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게 그죠? 나의 또는 나의 성공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꼬마 친구는 분명히 그죠? 만약에 뭘 잘못했다 쳐서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친 거잖아요. 그죠? 공감을 못 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러나 못했어도 엄마가 만약에 용기를 붙어줬던 공감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그랬지만 다음에 열심히 하면 되니까 힘내라 그러면은 또 표정이 바꿔지죠. 그죠? 그러니까 공감을 해준다는 게 상대편을 공감해준다는 거는 배려죠. 배려. 그죠? 그래서 남을 상대를 배려를 한다는 것은 매우 신뢰를 이제 높이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뢰에서 세 번째는 이제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냥 상대편을 공감만 하면 너무 과잉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장수의 위기 5가지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식을 사랑을 하면 야단을 안 치면 훈련을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말과 실천이 같도록 논리적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그다음에 사고와 행동이 이런 것들이 동일했을 때 신뢰가 가는 거죠. 말만 번지르 하고 약속을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것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또 직장인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래요. 지각은 결석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겉으로 상사님들이 괜찮다고 그러시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석은 오히려 화가 안 나는데 지각은 화가 나요. 윗사람이 되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지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학생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도 지각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안 하려고 일찍 출근해요. 지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섞여 이익 집단에서는 중요한 것이 직무이므로 그죠? 신뢰가 가능해야만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해로운 손해가 혼잡하면 잡다하면 손해가 섞이면 그러니까 손해가 이제 서로 그쵸 뭐 했는데 창업을 같이 해서 50대 50으로 했는데 이제 망했을 때 그죠? 이게 뭐예요? 망하면 인해 환우가 그냥 환우 근심이죠. 인해 근심이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손해를 붙였을 때는 해결이 가능. 좀 어려운 해석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해가 났다는 거는 그죠?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점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로 번지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돈이 문제면 돈만 해결하면 되는데 막 이제 다른 것까지 여파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여기서 손해라는 게 해가 섞여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다쳤어요. 다쳤으면 거기만 치료하면 된다는 소리야. 환우 고민만 있는 데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득보다 손해를 없애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다른 것까지 대화를 하지만 그 손해된 거, 다친 거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으시면 되죠. 그게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죠? 병원에 가야 돼.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병원에 찾아가 막 확대를 해가지고 그죠? 공감 안 해주면 그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 컵이 유리 컵이 뭘 하다가 깨졌어요. 그럼 컵이 중요해요? 다친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다쳤은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물론 컵이 깨진 것도 아깝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손해라는 것은 해로움이 섞였다면 그 아픈 부분을 잘 해결을 하면 가능하다요. 근데 그 아프다고 그래서 그죠? 마음까지 상처받고 또 막 이렇게 해서 뭐 또 크게는 그죠? 자살까지 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자살 1위라는 이유가 이제 이런 너무 확대 해석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 부분만 대화를 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장수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부하직은 이래서 지각을 했어요. 지각했으면 왜 지각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 너는 항상 중요할 때 지각 막 물어보지도 않고 그죠? 그럴 때 속상하죠. 그래서 장수는 이런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익과 이렇게 손해가 있을 때 손해 이익에 대해서는 그죠? 이익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데 이득이 섞이면 근데 손해가 섞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 요 정도의 말은 알아두고 해석을 해주시면, 그죠? 자불이, 무가신, 이렇게만 해석하셔도 돼요. 무가신. 또 잡우해, 환가해, 이렇게만 해석을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후배나 이런 분들한테 대화할 때 굉장히 좋은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죠? 손해가 생기면, 그죠?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또 주식 투자하나요? 주식 투자할 때 그죠?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만약에 한 5개로 그죠? 20% 이상 투자하시면 안 돼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한 최소한 적정 수준이 5개에서 10개 정도의 회사 걸로 골고루 사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가는 회사는 좀 많이 한 3, 40% 가고 아까 이제 손해를 볼 것 같은 좀 위험한 위기가 있는 그죠? 섞일 것 같은 것은 한 10% 정도만 이렇게 1, 20%만 사시는 게 또 여기에 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손해 봤을 때면 그것만 해결하면 되지 성질 난다고 몰빵을 하면 성질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손해를 봤을 때는 이익이 날 땐 좋지만 손해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 중에서 그죠? 염려라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이해타산, 저 이익과 이득과 손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이득은 신뢰를 쌓아야 되는 것이고 손해는 해결하는 것이면 된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시고 그러므로 역시 그러므로 굴제후 자 이해 굴복 누구한테 굴복하냐면 제후에게 비굴한 자는 그죠? 제후에게 비굴한 자는 이내 피해를 얻고 그죠? 그 말이 뭐예요? 제후에게 비굴하게 하는 피해를 나중에는 그죠? 그러니까 제후를 여기서는 그죠? 물론 장수일 수도 있는데 장수보다 더 높은 사장 뭐 이런 사람들 윗사람한테 비굴하게 하는 자는 그죠? 결국은 당해요. 그죠? 아부하면. 그다음 제후에게 역이라는 게 뭐예요? 불일역이잖아요. 역할을 하면 그죠? 제후에게 역할을 뭐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 그죠? 정치판에 이런 거 많죠. 그죠? 새로운 사람한테 이렇게 역할을 하는 자는 이내 업무를 얻고 그죠? 그다음에 제후에게 여기서 추는 뭐야? 달아날 추죠. 그러니까 달아나도록 제후에게 이제 추진해주는 장수는 추천해주는 장수는 이내 이득을 얻는다. 이제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대한 태도죠. 여러 가지 아랫사람이 그죠?
주변에 그런 이런 세 가지 부형이라고 나누면 돼요. 비굴한 사람, 또 잘 이렇게 아부 뭐 잘해서 역할을 얻어내는 사람, 또 자기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비굴한 사람이 되면 그죠? 피해를 입을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람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좀 힘들더라도. 또 자기 나름 묵묵히 역할을 한 사람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 그죠? 어떻게 보면 중간이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성품에 따라 달라요, 그죠? 어떤 게 좋을지는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참 퇴사의 문제를 3번이라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퇴사라는 게 저도 뭐 조금은 기업에 있다가 퇴사를 해서 이제 창업을 해서 하기도 했지만 이 퇴사 결심을 번복하는 이유, 번복, 그러니까 참은 이유에 대해서 탑 세븐을 그죠 알아보면 1위가 퇴사에 막막해서 그죠 홧김에 퇴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게 그래서 퇴사하려다가 그러니까 사표를 여러 번 썼다는 소리죠. 그래서 막막한 게 41%고, 그죠? 참고 일해야지, 그죠? 비굴하긴 싫지만, 그죠? 또 아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싫지만 그냥 그래 두 번째로 내 역할이나 잘하고 하자 하고 이제 계속 하는 사람. 이가 경력을 더 쌓은 후 퇴사하려고. 이것도 무섭죠, 그죠? 40%예요,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더 실력을 쌓아서, 그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추진이죠, 그죠? 추진하는 장수죠. 더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죠? 이득을 얻는 거죠, 그죠? 월급도 더 받으면서 더 경력을 쌓고 또 직원들을 돈독해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추진이에요, 그죠? 추진. 세 번째, 첫 번째가 비굴이고 두 번째가 역할이고 세 번째가 추진이라면 이 해당되는 것도 더 추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이직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도 39%네요, 그죠? 이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죠? 새로운 직장을 못 찾았다는 뜻이죠. 새로운, 그죠? 이득된 게 없으니까. 이득이 된 새로운 직장이 더 좋으면 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새로운 직장이 사실은 말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고. 4위는 의지했던 상사 동료들이 만류해서 좋은 거죠, 그죠? 상사나 동료들이 그만둔다 그러니까 술 한잔 먹어 달래주고 그게 32%예요, 그죠?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어, 1번이나 3번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2번에 해당돼. 내 역할을 잘 해라.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또 기회 봐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 또 5위가 이제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이것도 2번이네, 그죠? 내 역할을 잘 하면 업무를 해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627인데 627 내 마음이 바뀌어서가 10%고 의외는 7위는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10%네요, 그죠? 물론 이건 이제 상사하고 상의를 했나 봐요, 그죠? 뭐 무슨 보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겠죠, 그죠? 음. 그래서 비굴한 사람보다는 그죠?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거나 자기를 추진하는 사람이 그쵸? 좋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이해해 가시면 이직에 대해서 그죠? 제후라는 것은 윗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후에게 어떻게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나에게 손해를 보느냐 이득이냐. 근데 손해와 이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석을 하시고 그 중간인,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퇴사를 생각했지만 맞아요.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 또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계속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2,500년 전에도 이런데, 그죠? 현대에서도 이런 거와 이직의 문제에서, 그죠? 조직에서 이런 심리적인 거는 비슷한가 봐요. 인간 사례는 비슷한가 봐요. 국가와 상관없이, 그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심리적인 조직 생활의 아픔 또는 여러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재미있게, 그죠? 씩씩하게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므로 고용병지병이라. 즉 그러므로 병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여기도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요. 무식이 불래. 없다라는데 뭐가 없냐? 시는 믿을 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것은, 그죠? 신뢰가 가지 않는 그것은 내방이 불가하고 오지 않고, 신뢰가 없으면 그곳에, 신뢰가 없는 것에는 그죠? 왕래가 없고, 그죠? 당연하죠. 신뢰가 없으면 왕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죠? COU, 나에게, 오는 나오자,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내 대기하는구나, 그죠?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죠, 그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면 다음 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문장을 좀 같이 동등하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마지노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요거하고 빗대고서 해볼게요. 다시 설명하면, 그죠? 이제 독일이 이제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왼쪽에 있는 프랑스를 침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이제 독일이 쳐들어올 걸 대비해서 1년 동안 이 지형을 공부를 해서 프랑스의 위에 보면 벨기에가 있죠. 벨기에 쭉 해서 빨간 선은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점선까지를 이제 방어선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침공해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프랑스와 영국군이 그 벨기에 근처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병력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독일군하고 또 맞대는 건 이제 그 점선 이어서 중간에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기역자 모양으로 이제 빨간 선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도 독일이 올 거다라는 가정하에 그쪽에 이제 진지 구축을 많이 했어요. 지형적으로 막 뚝도 쌓고 거기에 바치카도 세우고 막, 그래서 장비를 10년간 이제 침투할 거다는 것은,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이 빨간 기역자가. 거기다 이제 시설이나 장비 뭐 이런 등등을 병력보다는 시설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근데 그 주둔해 있던 벨기에 지역과 마지노선 사이에는 약 한 60km 정도 되는 그 구간에 뭐가 있냐면은, 그쵸, 산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쪽으로 독일이 쳐들어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할 정도로 나무도 많고 돌도 많고 험악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방어하는 입장에서 병력을 그저 병사를 이제 벨기에 국경에다 많이 주둔해 놓고, 마지노선에다는 이제 그저 이동하면 되니까 이제 군비를 많이 이제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장비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면, 그 프랑스군은 지금 마지노선 천원 시설을 설치한 데 하고 이쪽을 생각했을 때 이 두 군데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방이 불가하고, 내가 믿는 곳은 벨기에 쪽하고 독일 밑에 오른쪽 마지노선 쪽으로 내가 믿는 곳은 그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하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수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이내 수비하고 대기하는구나라고 말한 거는, 그죠? 내가 벨기에 쪽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마지노선 쪽으로 침투하니까 전략을 세워서 그쪽은 이제 수비를 한 거예요. 대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대기 안 한 곳은 어디? 중간이죠. 그 중간으로 독일이 쳐들어왔어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센텐스도 요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센텐스하고 다른 거는 뭐냐? 무식이 불공. 그러니까 공자가 위에서 센텐스에서는 올 내자지만 여기는 공격할 공자예요. 그죠? 칠 공자예요.
그래서 무식이 불공, 믿음 없는 그곳에는, 그죠? 믿음이 없는 곳은 어디예요? 그죠? 독일이 실제로 쳐들어온다잖아. 그곳에는 공격이 불가하고, 그렇잖아요. 불공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 장소에는 뭐가 있어요? 공격이 불가능하구나. 우리가 공격을 안 하잖아요. 수비를 하는 프랑스는 입장이, 그러니까 마지노에서는 공격 안 해요. 또 프랑스가 주둔해 있는 벨기에 쪽에 주둔해 있는 영국과 프랑스 군들은 독일에다 공격 안 하죠. 그러니까 공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마지노선에 만약에 벨기에 노선 상중하라고 봤을 때는 상과 하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믿는 거죠. 딱 이제 이쪽으로 침공해 올 것이다 했는데 그 중간으로서 독일이 그 험악한 곳을 뚫고 들어와서 프랑스를 침공해서 프랑스와 영국군이 많이 전멸당해서 영국 쪽으로 이제 달아난 이런 거 영화로도 있죠. 우리나라 말고 이제 프랑스에서 영화를 제작해서 한 이런 전략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제 마지노 장군의 그 전략이 약간 틀렸다, 맞지 않았다는 전략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2500년 전에도 손자병법에서 이런 전략, 공격과 수비의 전략, 믿음이 있을 거냐,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와 없는 거, 그죠? 그런 면에서는 참 믿지 말아야 될지, 그죠? 믿을 것에 뭐 믿는 독에 발등 찍힌다 그랬지만 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뭐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믿음 있는 장소에서는 공격이 불가능하고 또는 나의 믿음 있는 곳은 이내 수비하고 그러니까 수비도 하지만 공격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잘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참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또는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이렇게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전공법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또 방법을 찾아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지금 나오는 매우 중요한 시험에도 가끔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이 5가지. 그러므로 고장류오이라. 그러므로 장수가 5가지의 위기,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위태롭다는 거죠. 위태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장수가 위태로운 것은 첫 번째 반드시 필사가살야. 반드시 죽자고 하면 살해가 가능하구나. 그죠? 죽자고 하면 살해가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그죠? 이건 이순신 장군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장면인데 그래서 나의 죽음을 이제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했던 말인데 두 번째로는 필생간호야. 반드시 살자고 하면 그죠? 위하고는 반대죠, 그죠? 반드시 살자고 하면 가능한 것이 뭐냐? 노야 포로가 가능하구나. 즉 포로가 되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한 말하고 이제 반대죠. 이순신 장군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 싸움에 해전에 가기 전에 이 이제 병사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힘내라고 하면서 여기하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수가 사병한테 하는 말은 이순신 장군 하신 말씀이 옳죠. 필사즉생이라. 그죠? 반드시 죽자고 하면 곧 살 것이고. 그죠? 반대잖아요. 손자병법에는 반드시 죽자고 하면 사살이 가능하고 살해가 가능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도 필생즉사라. 그죠? 오른쪽에 이제 쓴 것이 이순신 장군님 직접 쓰신 필적이죠. 그죠? 저 글도 힘있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필생즉사라. 반드시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금방 죽어. 그러니까 살려고 피하지 말라 이거야. 살려고 피하면 죽고 너희들이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겨서 산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건 이제 장수한테는 장수가 부하 직원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손자는 장수에게 말했잖아요. 장수에게 위기가 왔어. 내가 장수가 반드시 자기가 죽자 하면 자기는 그죠? 죽어요. 그죠? 상대가 나를 안 죽이면 그저 자살을 했어라도 그죠? 활복을 해서 죽고 내가 장수가 살려고 하면 그죠? 포로가 돼서 하얀 깃발 올려서 그죠? 포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수에게 하는 말과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하는 그죠?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말은 이렇게 반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자병법 물론 이수인 장군님도 이 손자병법을 공부를 당연히 하셨죠.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뭐 한 번만 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즐겨 보셨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적용은 부하직원한테는 이렇게 말해서 죽자고 반드시 죽자고 하면 너희들 죽고 너희들이 살자고 하면 포로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게임이 그죠? 그래서 그런 거면 참 손자 이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장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이순신 장군의 이런 즉흥적인 생각인 것 같지만 아주 뜻 있는 힘을 주는 부하직원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이런 단어가 반대적이지만 각각 중요한 역할로서 하는 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한테 하는 격언이나 명언과 부하직원한테 전달하는 말은 이렇게 다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하 직원의 직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속 가무야. 즉 분노하면 어떻게 분노해요? 그냥 분노해도 살살 분노하면 되는데 빠르게 고속으로 분노하면 가능한 것이 묘멸당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화를 확 내면 빠르게 내면 그죠? 그죠? 지식인은 화를 내면 안 돼요. 그죠? 유머로서 화를 대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이죠. 염결가옥야. 청렴하고 첫 번째 청렴하고 결백하면 그죠? 장수가 청렴하고 결백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가 가능하냐면 그렇죠. 청렴 결백하면 모욕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부하직원한테 너 청렴 결백을 해놓고는 자기는 청렴 결백을 안 하면 모욕 당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한테는 너 화내지 마 그러놓고는 자기가 화내면 모멸당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는 이렇게 청렴 결백 해놓고는 본인은 청렴 결백 안 하면 모욕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수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못 지키면 모욕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청렴 결백하라고 상대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범을 보여야 되죠. 부하장관이 설사 청렴 결백 안 했어도 자기가 모범을 하면서 하도록 유도를 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장수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고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애민가 번야. 그래서 자민. 뭐 여기서 민은 모든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또는 친자에게, 자민에게, 자식에게, 뭐 친구에게, 형제에게, 뭐 부모에게 뭐 이런 뜻이에요. 일반 자민에게 애호하면 너무 사랑을 하면 번뇌가 가능하고 그렇죠? 번뇌가 있죠. 너무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그죠. 먹을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식을 가리키고 그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아기를 사랑하면 그죠. 더 훈계를 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배움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장수들의 위기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고 교육 안 시키고 옹야옹야 하면
그죠? 안 된다는 뜻이죠. 이 5가지를 잘 해석을 하시면 장수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리더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범차오자, 그러므로 이렇듯 평범한 이런 5가지의 장수는, 그죠? 이 5가지가 뭐야? 필사, 필생, 분속, 염결, 애민이잖아요. 그죠? 이 5가지가 장수는 이런 것들을 못하면 과오이구나. 그죠? 과오예요. 이 5가지가. 그 장수가 잘못한 거다 이거죠. 뭐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죠? 애민이. 청년 결백이 나쁘다는 게 그걸 안 하면, 그죠? 화를 내면 안, 그죠? 그래서 죽고 사는, 장수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부하정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반드시 살려고, 죽으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승리하려고 해야죠. 승리하려고. 그게 다른 거죠. 장수는 필사, 필생이 아니라 필승이죠. 그죠? 음? 불패라든지, 그죠? 위태롭지 않게 불태가 돼야 돼. 그죠? 첫 번째 배운 우리가 불태가 되는 장수의 마음이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야만 가오이 있고 병사 활용의 재앙이구나.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어겼을 때는 재앙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장수는 죽어서도 안 되고 살아서도 안 돼요. 당연히 살아야죠. 죽으면 안 돼요, 사실. 장수는 큰 손실이죠. 모든 병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5가지를 잘 이루는 것이 재앙을 병사들에게도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논어에서 보는 과유불급이죠. 너무 과하지 말라는 거죠. 유래는 사실은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이제 논어에서 나왔는데, 그쵸? 자곡이란 그 예, 제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자장과 자아 중 누가 현명합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랬더니 논어에서의 말 나온 것이 이제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서 정도가 지나치면 지나치게 과하면 그죠? 오히려 미치지 못한 불급이다. 그죠? 오히려 많은 것보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중령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 과유불급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많이 과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죠? 장수의 과오구나 했을 때 이 과자가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것이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러므로 복군 살장, 그래서 군인들은 일반적인 군인들은 그죠? 번복 또는 복귀가 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면 복귀로 되죠. 그죠? 그러나 장수는 살해가 되니 그죠? 실패하면 장수가 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5가지의 위태로함이니 이 5가지는 다 위태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관찰하지 않으면, 그죠? 불가능한 것은 관찰하지 위태로운 것은 이 줄타기처럼, 그죠? 위태롭지만 보면서 관찰이 불가하면, 그죠? 뭐가 불가능해요? 그죠? 승리가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생략돼 있지만 승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즉 위기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관찰을 잘해서, 그죠? 그러니까 승리도 중요하지만 위태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군인은 복귀가 되고 번복이 되면 장수는 살해가 되니, 그죠? 그만큼 장수의 역할, 이 5가지의 장수의, 그죠? 위태로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의 말씀과 손자병법에서 이 손자의 말씀이 이렇게 상이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을 해서 부하 직원의 지위에 따라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조직 관리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장수의 개념과 그죠? 우리가 오늘 배운 장수의 여러 가지 구변의 원리와 또 병사들은 이런 위험한 지역 그죠? 여러 가지 지역들을 잘 이득을 따져서 그죠? 장수는 잘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배운 구변편에서의 지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이득되는 것을 많이 가진 것보다는 그죠? 과유불급보다는 불리한 것을 줄여가는 것이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리더자로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